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정부가 11월 10일에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상당히 규제가 많아졌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었고 서울, 광명, 과천, 성남의 분당과 수정구 그리고 하남시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주변 이제 지인들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당장 뭐 좀 알아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시장이 끝났다고 그냥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부활을 해가지고 이 세제 혜택이 올 때까지 섣불리 투자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이 풀린 거는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광명시, 과천시 그리고 성남의 분당과 수정구, 하남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여기가 핵심지다, 정말 상급지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뭐가 좋아지냐라고 네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취득세가 내려갑니다. 취득세가 내려가는 거는 2020년도 7월이었나 문재인 정부 당시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물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취득세를 굉장히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2.2%, 뭐 9억이 넘어가면 3.3%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2주택자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사면 8.8%를 내고 3주택자부터는 13.2%를 내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취득세 자체도 최대 3.3%나 3.5% 정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혜택이 강해집니다. 조정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최대 수익의 80%까지 세금을 냈습니다. 집값이 10억이 올랐어도 8억의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풀리면서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에 최대 46%까지만 내게 되고 더 좋은 건 1주택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집을 사게 되면 거주를 하지 않고 2년간 보유하다가 매각하게 되면 12억 이하 구간에서는 전액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세금을 내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라서 무주택자분들이 투자하기도 좋아져.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규제 지역에서는 0% 다주택자한테는 0%의 대출만 됐었는데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되고 청약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세대주만 됐었는데 이제 세대원들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무순위라고 하죠. 미계약 되면서 이게 풀린 물건들을 그냥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청약해서 받을 수 있게끔 청약 규정이 완화되는 부분, 그렇게 총 4가지가 좋아집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혜택을 줬는가? 투자자들한테 결국에 돈 벌라고 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요. 자산시장 끝났어. 일본처럼 될 거야. 아파트 가격 더 떨어져야지. 저 가격 말도 안 돼.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의 그 심리나 시장의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제를 완화해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정부가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뭐 레고랜드 사태나 흥국생명의 채권 롤오버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어쨌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이나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뭐 기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내가 일을 할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라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시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 부분 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워지니까 시장에 냉기가 도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들 뭐 상가를 짓는다든가 뭐 그런 스타필드 같은 그런 복합 시설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금을 조달해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겨줄 필요가 있어야 그런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투자자들한테 줘야지 이 프로젝트 파이낸셜 시장이 돌아가게끔 되니까 정부는 조기에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및 분양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규제를 좀 완화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규제를 완화해줘도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음 내놓을 대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재건축을 용이하게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전진단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사전 청약에서 과거에는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택이 부족하니까 빨리 사전 청약을 해라고 기업들한테 이제 그 건설사들, 시행사들한테 밀어붙였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돼요, 미분양 나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규제를 바꿔준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 사업자 정상화라는 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저희들한테 미리 보여줬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면,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을 2020년도 이후에 계속 줄여왔습니다. 이 임대 사업자라는 거는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등록을 하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전세금이나 월세를 갱신할 때마다 상한제를 지키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면 정부는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좋게 해주는 그런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이용하고 투기꾼들에게 왜 정부가 혜택을 주냐라는 여론들이 생겨나고, 이 부분이 시장의 불안을 부추겼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혜택을 줄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거를 12월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1년 전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세 시장으로 몰려가고, 전세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목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은행에 넣고 난 월세를 살래요 해서 반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 시장의 공급은 제한적인데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만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전월세 시장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민간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뭐 법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민간 갭 투자하는 분들한테 너희들이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그거를 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덜 거둠으로써 너희들의 투자 수익률을 좋게 해줄 테니 등록 임대 사업을 하세요라는 혜택을 다시금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2015년 이후에 나타났던 2020년까지 5년 동안 지속됐던 제도인데, 최근에 부동산 강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혜택을 활용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얼마니, 투자를 해서 자본주의를 이해했고 블라블라 어쩌고. 왜냐면 이건 심지어 이 등록임대 사업자를 하고 은행 가가지고 내가 등록임대 사업자니까 사업자 대출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리로 대출금을 빌려줬고 그걸로 집을 갭을 끼고 사고 전세를 주고 그러면 이제 됐던 거거든요. 정말 정부가 갭 투자를 지원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 제도를 부활시킨다라는 건데, 참 재미있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이 방법으로 부를 일궈놓고 이 사다리가 사라졌는데 그거는 쏙 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 강의 들어라, 임장 숙제 해와라, 임장 지도 만들어봐라, 블로그에 포스팅해라, 공부해라, 카페에 글 올려라, 그래야 너희들도 부자 될 수 있다, 지금 가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고점에서 살아 라고 했던 것들이 지난 1년간의 행태들이었잖아요. 그랬었는데 등록임대 사업자 혜택은 잘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등록임대 사업자로 돈을 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왜 그렇게 그게 혜택이 좋은 건데라고 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전용 24평 이하의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최대 85% 감면해주고, 24평에서 30평대 아파트들은 50%까지 깎아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깎아줬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서울에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데 한 해에 1,00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을 배제해줬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75%까지 감면해주는, 거의 양도세를 50%, 70%씩 감면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년의 장기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70%까지 깎아주고 하니까 10억이 올랐으면 원래는 다주택자는 80%의 양도세를 내면 8억의 세금을 갖다 냈어야 되는데 10억 중에 70%인 7억은 그냥 너 가져가, 3억에 대해서만 내, 3억에 대해서 절반인 1억 5천만 내라고 하면, 원래는 10억이 올랐으면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은 8억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1억 5천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고, 쉽게 설명해서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12월에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좋아지고 누가 힘들어질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자산시장에 조정이 오게 되면 현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타이밍을 보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자산을 탁탁
탁탁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이 적당한 현금을 쥐고 있으면 지금 이제 정부의 높은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고, 등록임대 사업자도 나올까? 언제 나올까? 지금 나오면 어디 가서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이분들한테는 좋아지는 기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반면에 좀 안타까운 분들, 누가 힘들어지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가 나오니까 법인을 세우거나 지방에 가가지고 공시 1억 이하 아파트들을, 굉장히 싼 아파트들을 개수 늘리기로 막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면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신에 세율이 좀 더 좋았었고, 공시 1억 이하는 취등록세도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개수 늘리기에 집착했던 게 유행이었는데, 결국에 투자 자산 시장이라는 건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그 물량을 받아주고 이 물량을 판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가고 돈이 돌고 돌면서 자산 시장이 뜨거워지는 건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공시 1억 이하 시장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서울, 성남, 그리고 하남, 광명,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규제가 없습니다, 여기도 투자하세요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정말 똘똘한 지역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인덕원을 포함해서 의왕, 그리고 광교, 그리고 송도, 고향의 삼송지구, 그리고 남양주, 이런 데들이 다 괜찮은 지역들인데 규제 때문에 빛을 못 봤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서 그렇지 충분히 이제 매력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저기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소화될 때쯤에 나는 들어가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런 지방의 개수를 늘리고 갭 투자를 많이 해놓고 공시 1억 이하에 해놓으셨던 분들은 결국에 거기에 자산이 묶이게 되니까 이거를 현금화시켜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덫에 걸려 있고, 그럼 시간을 두고 팔면 팔리느냐? 투자 자금이 굳이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고 경기 수도권 일대에서 돌아버리면은 이 지방까지 투자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둔촌주공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랬었는데, 투자에 들어갈 시점은 절대 아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지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제가 해제된 곳들은 취득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게 분명히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풀었는데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된다니까 이제 저 아파트,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는 가치가 없어라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하게 되면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규제와, 예를 들어서 축구로 비유하면 손흥민 선수를 투입했는데도 어려우면, 야, 우리는 우리 최고의 에이스를 보냈는데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유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간 임대 사업자 혜택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민간 임대 사업자 혜택이 좋아지려면 결국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져야 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려면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어서 임대로만 가지 집을,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임대 공급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시장이 굉장히 디프레스 된다고 하잖아요. 침체가 돼야 되는데, 이 민간 임대 사업자 혜택을 정부가 줄 때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건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거고, 이 시장이 얼어붙은 심리를 개인들이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당근을 주는 건데, 이 당근을 먹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과연 그게 나설 수 있느냐라고 보려면 결국에는 그 지역별로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을 분석하면서 여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이 지역의 입지가 교통망이라든가 학군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이 정부가 주는 혜택을 활용해서 다음 사이클에서 자산을 읽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정책을 낸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아직까지도 투자에 들어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 혜택이 완화되는 걸 잘 보자, 이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